자, 꾸물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보시면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하려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조금 뒤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건 그래도 괜찮아요. 안 좋은 건 뭐냐면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학술 용어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잘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되게 실패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불안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보면 왜 어떤 게 걱정이 계속 반복될 때도 있잖아요. 특정한 생각이 잘 떠나지도 않고 그럴 때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마음이나 불안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얘를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긴장하지 말자, 차분하게 생각하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가 계속 누르잖아요. 우리 발표 불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끝내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발표 불안에 휩싸인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늘 사용하는 이 전략이 뭐냐면은 차분하게 하자, 걱정하지 말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심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실험에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힘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87년도에 그 하버드 연구팀, 웨그너 박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30명은 A 집단에 30명은 B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할당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베이스라인 점수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단에는 특별한 지시문을 줍니다. 다른 건 다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 저 보시는 것처럼 저 곰 모양으로 보이는 거 곰에 관한 이미지는 절대로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준 집단이 A 집단이고 B 집단은 그런 그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흔들면 소리가 나는 종을 줍니다. 종을 주고 나서 곰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도록 그 지시문을 줘요. 그럼 만약에 종을 내가 많이 흔들게 되면 그만큼 생각이 떠오른 거죠. 원래 예상은 어땠냐면은 첫 번째 집단은 특히 특정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생각을 덜 할 것이다. 우리도 주의를 자꾸 주니까. 그런데 결과가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라요. 보시면은 X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함수고요. Y축은 곰 생각났어요 하고 종친 횟수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첫 번째 A 집단, 곰 생각 금지 집단 어떻게 됐습니까? 곰 생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제약을 걸지 않은 집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곰 생각이 시간의 함수로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얘를 이렇게 누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오히려 불안이 그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 반동 효과가 생겨서 점화 효과가 있어요. 더 불안해져요.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은 흘러가도록 둬야 된다. 근데 흘러가게 두기에는 여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해지실 때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걸로 두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요즘 아주 핫한 겁니다. 영어로 mindfulness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 챙김 명상 이거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를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불안한 게 들어오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있는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평상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하실 때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글쓰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글로 쓰세요. 그런데 이게 글쓰기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불안할 때 글쓰기 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적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가능하면 3번, 3일 연속으로 이거를 쓰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글쓰기 하라고 했더니 3페이지 쓰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글쓰기를 하실 때 너무 이게 완벽주의자들은 또 글쓰기도 완벽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거 특히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남한테 보여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만 보는 걸로 적으시고 3일 연속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 관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밀고 있는 게 D-2 접근을 그동안 많이 설파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해야 될 기한이 오늘이라고 합시다. 5월 31일이 데드라인이라면 여러분의 다이어리에는 이틀 전인 5월 28일 날 이 기한으로 적어 놓으세요. 이틀 앞으로 해서 기한 마이너스 이틀, 2일을 빼서 그거를 리셋해서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상 시간 될 것 같고 했는데 그날 갑자기 장애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요 이거를. 그러면 또 신뢰도가 그때까지 못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데드라인 마이너스 이틀 정도 여유는 가져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것도 제가 밀고 있는 건데요. 행동하는 15분. 저는 15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몇 분입니까? 15분이죠. 그럼 놀랍죠? 1시간 60분이잖아요. 60분은 15분 단위의 개념으로 보면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면담도 15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30분을 썼으면 30분을 면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15분짜리 2개를 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1시간을 통으로 60분으로 갖고 사는 사람과 1시간을 15분짜리 4개로 보는 사람과 누가 더 업적을 내겠습니까? 그 친구 유명해졌어요. 전 아직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15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도 해본 건데요.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놀랍게도요. 시험 교과서를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의 첫 장을 못 넘겨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첫 장을 넘기는 거, 착수하는 걸 넘겨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교과서를 펴 일단 넘긴 다음에 15분 동안 뭐 외우니 뭐 이해하는 거 말고 그냥 15분간 큰 소리 내고 읽어. 놀랍게도 15분 뒤에 그냥 넘는 애가 없어요. 15분쯤 되면 이게 그 경운기 발전기 걸린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쭉 이어지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15분을 어떤 일을 지속하게 되면 1시간 더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처음부터 1시간을 하겠다고 하면 15분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은 행동할 때. 그러려면 15분을 해라. 15분이 시동을 걸어줄 것이다. 자, 세 번째 스타팅 시그널은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사람 살다 보면 딴 건 하더라도 진짜 이 일은 몸이 안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몸을 일으키는 주문이에요. 이때 주문을 어떤 걸 하느냐? 카운트다운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5초의 법칙이라는 저자가 멜 로빈슨가 하는 사람이 자기 간증, 실제 경험을 적은 거예요. 이분이 인생에 나락에 떨어졌어요. 화합도 다 망하고 항우울제를 달고 살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해요. 특히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 이 마음속의 주문, 이 주문은 여러분이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5, 4, 3, 2, 1, 그 다음에 이게 고 할 때 몸이 일어나게끔 나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48분 플러스 12분 시간 분할법은 뭐냐면 일본에 있는 호리마사 타케라는 분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중간에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황금 분할이 1시간의 분할은 48 플러스 10이라는 거예요. 저희 보통 수업 시간은 50분 그 다음에 10분이잖아요. 물론 그게 익숙해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더니 48분을 일을 하고 12분을 쉬는 것이 효과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그 분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1시간 동안에. 1시간 다를 땡기면 안 돼요. 1시간에 지금 비율을 보시면 48대 10이잖아요. 수면 준비에서 알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충분히 깊은 잠을 주무시려면은 3가지를 해라. 잠들기 전 3시간 전부터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도 다 내려놔라.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거실에 둬라. 침대맡에 휴대폰을 두지 마라. 3, 2, 1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이건 유퀴즈에서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런던 대학교 심리학교팀이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몸에 이제 습관이 붙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했더니 개인차가 이렇게 커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8일만 연습하면 된대요. 너무 좋겠죠? 2주 정도만 조금 하면 내 몸에 딱 새로운 습관이 딱 붙으니까 이 느낌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은 254일이 걸린대요. 254일을 반복해야 나한테 이 습관이 드는 거예요. 1년에 3분의 2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중앙치, 평균에 가까운 중앙치는 66일입니다. 매직 넘버는. 그렇다는 얘기는 2달 정도를 반복하시면 웬만한 건 몸에 밴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다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 중에서 원래 완벽주의랑 함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강박적인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요, 이게 막 컴퓨터가 만약에 8기가 이런 정도 용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8기가를 프로그램을 다 채우잖아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중간에 상당한 정도의 기간은 비워놔야지만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100% 넘어서 120%를 자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70%입니다. 70% 정도를 내가 하면은 그게 되고 30%는 공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70%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디테일을 추구하게 되면 안 돼요. 모든 시퀀스에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게 쉽게 브레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100%로 시작하게 되면 아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셋 자체가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책을 많이 하는가 자기에게 많이 비난하는 스타일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대하게 이거를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의 완성도는 그 나중의 문제예요. 저는 맥시마이저 그 효율성의 그 신화에서 벗어나라. 효율성은 결과인 것이지 효율성을 목표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새날이에요. 뭐 1월이 지나서 매월이 됐고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합의인 거잖아요. 뭐 저는 특정한 어떤 종교는 아니지만 쉽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루 매일매일 도화지 한 장씩 받는 것 같아요. 그 도화지에 오늘은 어떤 거를 기록할 건지는 저의 자유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선택이 주어지면 그 도화지에 뭘 그릴 건지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채우겠죠. 하루 내내 불안한 걸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맞춰서 오늘까지 며칠 했고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